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군대에서는 선임이, 회사에서는 상사가 성격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 물건에 손댔다가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난 적 있지 않나요? 군대에서 후임한테 함부로 했다가 선임한테 한 소리 들은 경험은요? 회사에서 회의 중에 말 끊었다가 팀장님한테 조용히 불려간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성격을 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선인지, 그 경계를 계속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5세를 지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실제로 추적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로 갈수록 경직성이 증가하고 내향화가 진행되며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성격이 못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드백이라는 외부 자극이 사라진 환경에서 뇌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훈육과 사회적 피드백이 줄어드는 중년 이후에는 성격 퇴화를 막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심리학적으로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이 사라지면 뇌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더 깊어집니다. 성격 변화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성격을 5가지 큰 기둥으로 나눠서 수십 년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 이걸 빅 5라고 부릅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 성실성은 꾸준히 해내는 힘, 외향성은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에너지, 친화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 신경성은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이 5가지를 장기간 측정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성, 이 4가지가 10년 단위로 1에서 2%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하게 친화성만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1%라고 적어 보일 수 있지만 30년이 쌓이면 상당한 차이가 됩니다. 35세의 나와 65세의 내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헬스장을 끊으면 근육이 빠지듯이 성격의 유연성도 훈련이 멈추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성격도 운동 안 하면 퇴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숨겨진 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15년에 걸친 추적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판단력과 유연성이 줄어드는 인지 퇴화를 가속시키고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을 강화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관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피드백이 사라진다는 건 결국 그런 깊이 있는 관계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수면과학자 매튜 워커 교수에 따르면 충분한 잠이 새로운 도전에 맞설 힘을 만들어주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정서적 불안이 따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24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와 같은 수준의 인지 저하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좋은 성격을 유지하기 어렵듯이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피드백 단절에서 시작해서 성격의 5기둥이 약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지고 수면까지 부족해지면
뇌가 방어 모드에 들어가면서 성격이 경직됩니다. 그리고 성격이 경직되면 관계가 더 줄어들고 다시 외로움이 깊어지는 순환고리가 완성됩니다. 이게 나이 들면 성격이 나빠진다는 말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 보여서 오히려 무시당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한국 직장인의 93%가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어추에 실제로 자기 개발을 하는 직장인은 2.9%에 불과합니다. 93%대 2.9%. 거의 모든 사람이 지쳐 있는데 실제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뜻이거든요. 대부분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격까지 관리하라고 하면 당연히 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아무 목적 없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2001년 뇌과학자 마커스 레이첼이 발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할 때 켜지는 뇌의 정비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단순한 휴식 회로가 아닙니다. 창의성과 통찰, 그리고 자아 통합의 기반 이릅니다. 신경과학자 모셰 바르는 이 모드가 자기 자신과 타인에 관한 생각, 과거 회상, 미래 예측 등 세상을 헤쳐나가는 연상작용을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멍하게 시간을 보낼 때 뇌는 여러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연결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솔직한 관계를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나 요즘 예전보다 짜증이 많아진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내가 요즘 변한 것 같아? 라고 묻는 것.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성격의 경직을 늦춰줍니다. 성격이 나빠지는 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를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신호를 알게 됐으니까요. 오늘 밤 딱 30분만 일찍 자보는 건 어떨까요? 성격 관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